토트넘과 첼시의 리그 11라운드 경기가 다가오면서 포스텍 감독과 포체티노 감독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포체티노가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끈 감독이기 때문에 4년 만에 귀향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전 애인이나 전 여자친구와 같은 표현이 튀어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포체티노와의 애정전선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손흥민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영입하려고 몇 년 동안 기다리기만 했던 포체티노입니다. 상대방 팀의 주전 선수이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 고백은 없었지만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감독은 말말하는 수업이 교양 필수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텍과 포체티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답변이 기다려집니다. 포스텍의 기자회견에서 먼저 여자 기자가 누구나 전 애인과 재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전 애인에게 토트넘 팬들이 화를 내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포체티노가 토트넘 팬들의 과거 사랑하는 애인이었는데 미워하는 첼시의 손을 잡고 온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포체티노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데 포스텍 감독은 당연하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라고 말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짓궂은 질문입니다. 이에 포스텍은 포체티노의 토트넘에서의 업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모두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요일 밤에 포체티노는 큰 환영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상대팀의 적장일 뿐이라고 냉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첼시와 함께 와서 야유를 받게 될 전 애인이거나 존경한다고 환영을 해주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체티노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전 여자친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포스텍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것을 의식해서 포체티노에게도 토트넘을 방문하는 것이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인가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포체티노는 나는 아내와 32년 동안 함께했다. 아내 이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솔직히 아내는 내가 전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한다 라고 조크로 받아 넘겼습니다. 첼시를 이끌고 토트넘에게 승리를 하려고 돌아왔는데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라고 돌려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체티노는 토트넘에 대한 무한 애정을 숨김없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환영을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트넘과 내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사실이다. 그때의 그 뜨거운 감정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팀의 감독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고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특히 기자가 당신이 토트넘을 떠날 때에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성적 부진으로 쫓겨나다시피 떠났는데 당시의 이별 순간을 떠올리는 듯한 감동의 발언이었습니다. 과거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떠날 때에도 페레즈 코치는 자신의 SNS에 포체티노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포체티노가 선수들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공개하며 슬픈 이별을 밝힌 것입니다. 포체티노는 전술판에 너희 모두에게 정말 고맙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언제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적어두고 쓸쓸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감독의 기자회견에 손흥민에 대한 질문은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것은 가장 옳았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에 대해서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주장에 훌륭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다. 손흥민은 케인의 공백을 완벽히 채웠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작년에 부상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그가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시즌에 모든 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포체티노는 기자가 손흥민을 막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했습니다. 포체티노는 나는 센터백으로 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첼시의 센터백이 그를 막을 것이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는 정말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다. 솔직히 월요일 밤이 그에게 행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토트넘 손흥민이 있게 한 포체티노 감독은 애정과 진심을 담아서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쏟아낼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토트넘의 리그 우승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면서 갑자기 아스널에 대한 비난도 했습니다. 앙리가 아스널 편을 들듯이 포체티노도 말만 하면 토트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포체티노는 기자회견에서 4년 만에 토트넘으로 돌아오니 너무 가슴이 뛴다.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다. 나는 진심으로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토트넘은 지금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은 리그 우승 경쟁자이다. 그들은 현재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이지만 충분히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과 에스파뇰의 최악의 적이기 때문에 내가 감독하지 않을 클럽은 아스널과 바르셀로나라고 항상 말해왔다. 이제 4년 만에 스퍼스에 복귀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체티노는 2009년 에스파뇰의 감독을 시작으로 2013년 사우샘프턴, 2014년 토트넘까지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파리 생제르맹을 거쳐서 이번 시즌부터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특히 에스파뇰은 1994년 만 22세의 나이에 센터백으로 바르셀로나 이적을 거부하고 선택한 팀입니다. 그리고 1997년 지역 라이벌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이끕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에스파뇰은 재정적인 문제로 포체티노를 2001년 파리 생제르맹으로 매각합니다. 2시즌 이후 포체티노는 다시 에스파뇰로 오게 되고 2006년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특히 포체티노가 토트넘 감독을 거절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셀틱에 포스텍 감독을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포체티노와 접촉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 이후 잠시 쉬고 있었다. 당시 토트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첼시에게 연락이 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내가 토트넘에 올 수도 있었다라고 폭로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은 첼시와의 홈경기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벌써부터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 팬들은 다음 경기까지 시간이 정말 안 간다라고 할 정도로 매일이 축제입니다. 이제 한때 리그를 호령하던 첼시를 불러들여서 대승할 생각에 연일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위이고 첼시는 리그 11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미끄러질 상황입니다.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을 데리고 와서 새롭게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전 선수 중 9명이 부상 중이고 선수들 간의 호흡도 맞지 않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첼시는 상위권과 멀어지면서 축구 팬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팬들은 첼시를 향해 레스터에게 파란색을 넘겨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디슨이 몸담았던 레스터시티가 현재 2부 리그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승격을 하면 파란색 유니폼은 레스터시티에게 넘겨주고 첼시는 검은색이나 우중충한 색상의 유니폼을 새로 만들어라는 비아냥입니다. 이제 11월 7일 토트넘은 첼시와의 시즌 첫 경기를 홈구장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포체티노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될 상황입니다.